누구나 꿈꾸는 그림 같은 풍경 속의 하루.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휴식을 즐기고 싶은 이들을 위한 이동식 사우나와 야외 욕조가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증기를 올립니다. 물을 벗어. 열이 금방 올라가더라고. 내장까지 시원해지는 느낌? 하지만 제작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한 1, 2mm만 틀려도 변형이 오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강박관념은 좀 있습니다. 노련한 목조에게도 까다로운 작업인데요. 하나, 둘, 한 100kg 정도 됩니다. 지게차 위에 와요. 네, 내려요. 한편 고객들의 단잠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꼼꼼히 잘 자고 일어났어요. 숙면을 위한 각종 기술의 집약체. 바로 천연 소재로 만든 매트리스인데요. 깨끗하면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돼요. 원단을 버리고 다시 해야 돼요. 얘는 지금 우선 100kg가 넘어요. 누군가에게 휴식을 선물하기 위해 치열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현장으로 찾아갑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는 요즘. 불어오는 찬 바람과 함께 손님들의 발길도 줄을 잇고 있다는 이곳. 바로 지친 몸을 녹여주고 피로까지 풀어준다는 야외 사우나입니다. 야, 배경이 너무 좋다. 오, 야외에서 하는 그 노천탕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 아주 그 낭만이 있고 힐링이 될 것 같아서 오늘 핀란드 사우나를 찾았습니다. 오, 냄새 좋다. 아이고, 시원해. 증기를 올립니다. 물을 벗어. 수증기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핀란드식 전통 사우나. 그러니까 여름에 덥잖아요. 이 더운데 여길 왜 오지 했는데 더우니까 여기서 땀을 내고 밖에 나가면 시원해요. 지금 공치고 와서 4명이 딱 들어오면 딱 낙이지. 이제 겨울 되면은 추워지면은 밖에 나가면 무지 더운데 여기 있다 나가면 덜 더운 거야. 땀이 많이 나면은 답답하면 밖에 나가야 되는데 밖에 안 나가도 되고 여기서 들어가면 돼. 여기. 요 밑에. 그래요? 이게 뭐가 있어요? 요 밑에? 와우. 이게 와우. 굉장히 깊어 보이는데 야, 봐봐. 오, 시원해. 우와. 이야, 이거 진짜 지하수인데? 다 가봐. 이야. 절로 힐링이 됩니다. 뜨거운 데 있다 들어오니까 아주 좋네요. 우와, 시원하다. 잠깐 사이 땀을 엄청 흘리셨네요. 손에 계란이 빠지면 또 안고 없는 찐빵이잖여? 오, 맛있다. 이거 잘 안 깨지네. 행복이 뭐 별거 있습니까? 이런 게 행복이죠. 올여름에 그 운동하면서 그 땀을 많이 흘렸는데 그 몸속에 그 잔때가 안 빠졌거든요. 그 잔때가 그냥 싹 빠지는 느낌. 정말 좋아요. 경기도 남양주에 자리한 국내 최대 규모의 가구 단지. 그중에서도 핀란드식 사우나를 제작하고 있는 업체를 찾아왔는데요. 코로나 이후 목욕 문화가 달라지면서 홈 사우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사우나 공장. 커다란 트럭이 줄을 지어 입장합니다. 문 열어주세요. 이쪽 앞으로 내릴게요. 화물칸을 가득 채워 싣고 온 건 사우나 제작에 필요한 원목입니다. 일본에서 수입한 편백나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톤수로 얘기하면 한 25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목이라 하면 뭐 홍송도 있고 다른 나무들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편백이 가장 피톤치드 수치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힐링할 때는 가장 좋은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놔주시면 돼요. 오른쪽으로.
원활한 자재 수급을 위해선 평균 석 달치 물량은 비축을 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비슷해 보이는 원목에도 차이가 있다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얘는 일자로 쭉쭉 선이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고등결로 제재를 한 거고, 이거는 나무결이 그대로 살아 있잖아요. 이렇게 고등결로 하게 되면은 좀 더 변형이나 뒤틀림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가격이 나가는 비싼 소재, 나무 자체가 100에서 150년은 돼야 돼요. 깐깐한 소비자 눈높이에 맞추려면 어떤 나무를 들여올지 결정하는 것부터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묘목을 심고 키워서 벌목 후 가공에 이르기까지 까다로운 관리와 검소를 거쳐야만 비로소 그 쓰임을 얻게 되는데요. 고객 앞에 선보이기까지 참으로 긴 여정을 거친 나무들입니다. 예전 한 10여 년 전에는 침대라든가 가구 위주로 많이 갔는데, 요즘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단독주택을 짓다 보니까 뭐 실내 인테리어라든지 아니면 편백 욕조, 편백 사우나 제품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특히 편백 사우나의 경우 고객이 직접 원하는 사이즈의 형태로 옵션을 선택해 제작을 의뢰하게 되는데요. 원형 사우나 문틀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처음 시작하는 작업입니다. 오늘 작업의 첫 관문은 원통형 사우나의 전면부 벽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업 도구가 조금 특이한 것 같은데요. 원형 오리는 누터라는 기계예요. 임의로 이렇게 이서낸 거예요. 아, 그 기구를 만드신 거예요? 예, 예. 고속으로 회전하는 전동 공구를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든 컴퍼스 같은 거랍니다. 1mm만 틀어도 이 비싼 두 장을 그냥 버려야 돼요. 이거는 아주 신중하고 몇 번을 생각해가지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올해로 경력 40년 차. 노련한 목수의 손끝에선 빈틈없는 관록이 묻어납니다. 다음은 작업을 마친 판재 위에 목공용 접착제를 발라주는데요. 친환경 건축 자재로 인증받은 제품만 사용한답니다. 그리고 그 위로 루버라 불리는 편백 패널을 붙여주는데요. 예, 원목 자체로 쓰면 편하긴 하는데 나무라는 게 뒤틀리는 게 있어가지고요. 예, 뒤틀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암수 구조로 서로 맞물리게끔 가공이 되어 있어 수축과 팽창에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답니다. 견고하기 때문에 3겹을 붙입니다. 한 사람이 종일 해봐야 2개 정도. 모름지기 사우나라 하면 급격한 온도와 습도의 변화를 잘 버텨야 하는 법이죠. 그 모든 경우의 수를 헤아려 가며 첫 번째 작업을 마무리했는데요. 온통 톱밥을 뒤집어 쓰셨네요. 하는 일이 만나 그렇습니다. 저는 뭐 경력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오랜 이런 것만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저 해는 일은 이제 간단하게 보일지라도 아주 정밀해야 됩니다. 한 1, 2mm만 틀려도 전부 조립했을 때 변형이 오기 때문에 아주 그 미래에 대한 강박관념은 좀 있습니다.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그날 오후 홈 작업장 할게요. 이번엔 또 다른 작업장에서 원통형 사우나 제작에 필요한 몰더 가공이 한창입니다. 목재의 표면을 정밀하게 다듬고 원하는 형상으로 성형하는 과정인데요. 네모난 각재 모양으로 오는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이 가공하는 게 둥그런 원형 사우나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각이 있으면 원형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보시는 것처럼 원형이 만들어질 수 있게 이렇게 몰더 가공하는 과정입니다. 아, 근데 돌아갈 수 있대요? 네,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원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조립 공정입니다. 자, 문틀 조립합시다. 바닥 기초 작업과 앞뒷면 벽체를 만드는 사전 준비 작업이 완료된 이후 드디어
원형 사우나 본체의 조립이 시작됐는데요. 자, 허가장 앞으로 좀 당겨요. 네, 좀 밀고. 문이나 유리창이 들어갈 접합 부분은 특별히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자칫 세밀한 부분 하나라도 놓치게 되면 고온의 환경에서 제품의 변형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목재와 목재가 맞닿는 모든 부분은 몰더 가공을 거쳐 폼과 곡선이 짜맞춤되게 시공을 한답니다. 2m짜리예요. 한 100개 정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촘촘히 밀착되게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목재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는 일인데요. 기계로 한번 쓴 데가 굉장히 면이 거칠어요. 그래서 그걸 곱게 다듬어주기 위해서 사포로 한번 문질러주는 거예요. 아무래도 몸에 직접 닿는 공간이라 내부 샌딩만 수차례 반복한답니다. 저쪽을 바로면서 이렇게 나오고. 다음은 바닥 마감재를 작업할 순서입니다. 앞서 줄자로 확인한 길이에 맞춰 편백 각재의 길이를 잘라주는데요. 아무래도 하나하나 각도를 맞춰야 되니까 좀 힘들기는 해요. 알고 보니 자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끝부분의 각도를 비스듬히 잡아주는군요. 이래야 둥그런 곡선 형태의 사우나 안에서 바닥면의 수평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뒤를 이어 곧바로 사우나 안에 의자를 만들어 주는데요. 튼튼해요? 네, 튼튼합니다. 문 프레임도 세워야 되고 아직 작업이 많이 남았습니다. 한 보름 잡으시면 될 거예요. 아, 요거 하나만 2m짜리 네. 하나 만드는데요. 네. 어떤 모습으로 완성될지 기대가 되는군요. 무거우니까 조심해서 들으세요, 형님. 여전히 분주한 사우나 공장. 이번엔 또 무슨 제품을 만드는 걸까요? 원형 욕조입니다. 식탁처럼 돼 있네요. 아, 이거는 이제 원형 욕조를 만들기 위한 형틀이고요. 나머지 원형 욕조 만들고 이거는 빼내는 겁니다. 편백 사우나와 함께 최근 인기가 뜨겁다는 야외용 욕조. 찬바람 맞으며 즐기는 노천탕의 낭만이 절로 떠오르는 계절이 되기도 했죠. 그런 힐링의 순간들을 위해 물 셀 틈 없이 꼼꼼한 작업을 이어가는데요. 네, 요거 한 번만 잡아주세요. 제품 자체가 욕조인 만큼 이제부터는 방수 작업에 사활을 걸어야 한답니다. 버려진 데가 있으면 그러니까 그걸 잘 한번 써보고. 루버를 한쪽으로 몰아가며 탄탄히 밀어넣기도 하고 이게 조금이라도 벌어지고 하면은요 물이 많이 새요. 그렇기 때문에 딱 이게 정교하게 딱 붙어야 됩니다. 이거 한 번만 잡으세요. 종이장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조금의 유격조차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 이게 쉽지가 않아요. 꽉 끼워서 딱 맞춰야 되니까. 여러분 밴딩 좀 잡아주세요. 예. 이번엔 인장 강도가 강력한 스테인리스 밴드까지 등장합니다. 하나도 아니고 무려 3개를 조인다고 하는데요. 원형을 전체적으로 꽉 틀을 쨍겨줘야 물이 안 셉니다. 습기가 많이 먹으면 늘고 습기가 또 없으면 줄어들기 때문에 그때 살짝 조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욕조의 형태가 갖춰지면 안에 넣어두었던 형틀은 이제 제 몫을 다한 셈인데요. 이제 욕조의 테두리와 바닥면을 붙여줄 차례입니다. 욕조 전용 본드입니다. 우레탄 성분이 있어가지고 조그만 틈만 있어도 밀고 나와서 딱 굳어지면 물이 절대 안 셉니다. 바르는 양의 3-4배 이상 팽창한다는 폴리우레탄 성분의 특수 본드인데요. 온도나 날씨 변화에도 끄떡없이 완벽한 방수 기능을 자랑한다는군요.
이제 한두 시간 정도 고정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면 되는데요. 그 다음 부식 방지 기능을 가진 특수못으로 한 번 더 고정을 시킵니다. 잠시 후 또다시 나무를 가져오는데요. 이게 발이에요, 발. 밑에 뜨게끔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예, 물 호수 나가게끔. 일이 한번 드실게 도와주세요. 욕조가 워낙 크고 무겁다 보니 한두 명으로는 어림도 없겠네요. 안에 것들 할수 그대로 있어. 여럿이 덤벼들어도 힘에 부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어디로 가요? 그 지게차 위에. 가요. 네, 내려요. 힘들지요. 한 100kg 정도 됩니다. 어우, 그냥 장경 4명, 5명. 네, 4명 이상은 들어야 제대로 들을 겁니다. 그래도 큰 산은 넘었으니 나머지 후반 작업은 수월하지 않을까 슬며시 예상해 보는데요. 며칠 후 다시 찾은 사우나 공장. 그 사이 1차 방수 작업과 밴딩까지 완료한 상황인데요. 자, 이쪽에서 저쪽에서 한 사람 받아주고 저쪽으로 받아주라고. 내가 올라갈 테니까 이거 막기만 잡고 있어. 방수대 올립시다. 자, 당기세요. 오늘은 지붕 공사로 시작하는군요. 가야죠. 열 차단도 되고 방수포거든요. 물이 안 새길 수 있게. 싱그럼 준비하세요. 척하면 척, 곧바로 재료 준비 완료. 그 아스팔트 싱글이라고 최종 마감재거든요, 지붕에. 이게 일반 집 지을 때도 많이 쓰잖아요. 이게 지금 야외 나가 보시면 이런 색깔의 지붕들이 있을 거예요. 단독주택 같은데 뭐. 그래요? 예. 사우나도 풍파를 견뎌야 하는 건 마찬가지라 같은 자재를 쓰는데요. 그 중앙을 딱 맞춰요. 각도도 맞추고. 이 끝을 일단 맞춰. 물이 흐를 때 속으로 들어가지 않거든요. 들어가지 말라고요, 안쪽으로? 네. 1차 방수포에 이어 2차로 아스팔트 싱글까지 차곡차곡 붙이다 보니 어느새 지붕 작업 완료. 오일 칠해야 되니까 요거 준비해 주세요. 예. 네, 오일 스텐이요. 아무래도 방수 효과. 게다가 여러 번 겹겹이 칠했으니 눈비가 와도 안심이랍니다. 아, 힘들다. 쉬었다 합시다. 대추 하나 따먹을까. 아니, 코앞에 산지 직송 주전부리가 그득하게 열렸네요. 다네. 힘나죠? 대추나무도 옆에 있고. 예. 50년 가까이 돼요. 재밌잖아요. 내가 작품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자부심 같은 것도 있고 쾌감도 있고 딱 하나 완성했을 때 그런 자신감, 뭐가 더 멋있다는 거, 물건 잘 나왔네, 뭐 이런 그런 거죠. 드디어 모든 작업을 마치고 출고를 하루 앞둔 아침. 조심하세요. 불면 날아갈까, 쥐면 꺼질까. 제품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작업자. 됐어, 내리면 돼요. 오케이. 옮기는 도중에 행여 흠집이라도 날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긴장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됐어요. 뒤에. 됐어요. 이상 없게 잘 실린 거예요? 예. 안전하게 실렸네요. 잠시만요. 피라tes 사우나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왜요? 고객이 전기 스토브에서 화목으로 바꿔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뭐 내일 어차피 납품이니까 오늘 좀 늦게라도 해서 화목으로 변경을 해야 될 건데. 싱글도 다 하신 거죠? 다 했죠. 어쨌거나 조금 뜯어서 오늘 싫은데 일단
고객이 끝에까지 고민을 하셨거든요. 100% 주문 제작 방식이다 보니 이런 일도 종종 벌어진답니다. 결국 작업장으로 다시 복귀하는데요. 전기 스토브가 있고 화목 난로가 있는데 고객이 처음에는 전기 스토브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주문했는데 화목으로 좀 바꿔 달라고 급히 변경을 요청이 오셔서 추가 작업을 위해 다시 지붕 위에 오른 작업자. 화목 난로 설치를 위해 연통 구멍을 뚫어줍니다. 받쳐줘요. 바닥으로 안 떨어지. 그래도 크게 바뀐 건 아니어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은데 이제 뒷정리만 조금 더 끝내면 될 것 같다는군요. 아이고 힘들어. 아유. 한 3시간. 앞으로 3시간이요? 예. 잘 나올 겁니다. 웃으시는 게 웃어야지 뭐 어떡해. 그러니까 웃으시는 게 굉장히 쓴웃음 같은데요. 다음 날 시리도록 푸른 바다가 지척에 자리한 이곳이 오늘의 설치 장소라고 하는데요. 얘가 지금 이 상태 그대로 또 오른쪽으로 갈 거고 얘는 왼쪽으로 갈 거예요. 지금 얘가 입구가 이쪽이니까 그냥 이 방향 그대로 가서 넣으면 되는 거예요. 위에 선 조심하시고요. 여기 이제 펜션인데 여기 앞에 보면 바닷가가 보여요. 그래서 펜션에 놀러 오시는 분들 힐링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핀란드 사우나라든가 원형 욕조 할 수 있게 주문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오늘 설치를 하러 왔습니다. 지게차가 아니라 크레인까지 동원된 작업. 아, 새거 열에 돌려줘요. 됐어. 좀 더 벌려라. 좀 더 벌려라. 됐어. 오케이. 됐어. 됐어. 들어. 설치할 공간의 난간 때문에 그보다 더 높이 들어서 옮겨야 하기 때문인데요. 좀 더. 또. 욕조에 이어 드디어 사우나 차례입니다. 자, 오케이. 지름 2m, 무게 400kg이 넘는 이동식 사우나의 육중한 고공 비행. 바닥에 내려놓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더 들어. 뒤쪽으로 좀 더 가야 돼요. 됐어. 그대로 놓고 잠깐만. 저 발 위치 잡아. 딱 좋아요. 자, 천천히 내려봐요. 전체적인 이미지 한번 봐요. 네, 됐습니다. 지금 차가 놓으면 되는데 크레인은 오면서 이게 흔들리고 해가지고 위치 잡기가 조금 힘들어요 이게. 네. 제 위치에 잘 안착한 사우나와 욕조. 허나 작업은 이제 시작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게 난로, 문자, 최종적인 점검, 뭐 발판 등등. 아, 난로 설치가 제일 크네요. 현장에서는 그렇죠. 사우나를 제작하는 것부터 납품과 설치까지 전담 시공팀이 도맡아 책임을 지는데요. 그건 모은 거예요? 아, 연통에 이게 두 개를 이렇게 같이 연결되는 거고. 아, 연통이요? 네. 드디어 난로가 들어가는군요. 950이거든요, 되지. 옆으로 이렇게 먼저 들어가서 해보자고. 자, 안쪽이 조심. 장작불을 지펴 직접 열을 올리는 화목 난로인 만큼 연통을 연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직접 지붕 위로 올라가 연결 부위에 마감 작업에 돌입한 작업자. 틈새를 꼼꼼히 막아줘야 하는데요. 연통에서 불을 떼게 되면 열이 많이 나니까 주위에 이제 나무 손상되지 말라고 이게 유리섬유로 된 이 솜을 여기다 끼워주고 있어요. 규산염 성분의 글라스 울은 흡수성이 없고 내열성이 뛰어난 불연성 보온재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위로 스테인리스 덮개를 덮어 못으로 고정한 뒤 한 번 더 커버를 씌워줍니다. 여기에 실리콘 마감으로 빈틈없이 작업을 마무리하는데요. 빗물과 역풍을 막아주는 덮개도 빼놓을 수 없죠.
그 시각 사우나 안에선 벌써 불을 떼는 모양인데요. 불을 피워가지고 난로에 여기 팬이 칠해놨는 거, 이게 그 악취나는 거 이걸 다 빼내야 되기 때문에. 먼저 한번 떼주시는 거예요? 예. 불쏘시개를 넣고 시험 가동을 시작해 봅니다. 이번엔 욕조 안에 들어갈 화목 난로를 설치하는데요. 그러니까 난로를 고정을 시켜야지 물로. 물 채우면 난로가 떠요. 바닥에 하고 잡아 묶어놔야 안 떠. 수중에서 직접 물을 데우는 거였군요. 네, 됐어요. 혹시나 화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난로 주변에는 아예 닿을 수 없도록 같은 편백 재질의 안전 펜스까지 튼튼하게 설치해 마무리하는데요. 물 틀어주세요. 드디어 마지막 확인 작업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작업 과정에서 묻은 먼지도 씻어낼 겸 누수가 있는지도 이때 한 번 더 확인을 하게 됩니다. 최종 마지막 단계로는 역시 난로에 직접 불을 지펴 무사히 잘 작동되는지 확인을 해야죠. 설치 끝나고 나면 어떠세요? 기분 좋죠. 자부심. 에메랄드빛 푸른 바다를 눈앞에 펼쳐두고 뜨끈하게 몸을 지지면 그야말로 무릉도원의 신선이 된 기분일 것 같은데요. 한여름에 뜨거운 바다도 좋지만 겨울 바다에서 즐기는 뜨거운 열기야말로 핀란드식 사우나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벌써부터 겨울의 낭만이 그려지는군요. 무사히 설치가 끝났으니 직접 사우나의 열기를 느껴봐야겠죠. 여기 상태 있네. 야. 바다가 이렇게 딱 보이게 높이를 맞춰놨네요. 높이 올렸어. 이거 기차 타고 가는 사람들이 보면 웃기겠는데? 민망하겠는데? 장작불로 뜨겁게 달궈진 감남석어리 수증기와 함께 원적외선과 음이온을 방출하게 되는데요. 벌써 땀샘이 열린 것 같은데요. 편백 냄새 스며들 것 같은데요? 너무 진해서? 풍경이 기가 막히네요. 맨날 안 속에만 있다가 네. 밖에 보면서 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더워. 와. 아우 개운하다. 땀 좀 이제 씻으시죠 여기. 편백육도 있는데. 백사장을 마주보고 앉아 즐기는 야외 노천탕에서의 반신욕. 가족끼리 함께 즐겨도 좋겠네요. 땀나고 들어오니까 근데 시원하긴 하네요. 뜨거운 거 있다 시원한데 오니까 천국이 따로 없어요 정말. 와. 너무 서울에서 힘들고 직장생활 하느라 힘들고 하다가 여기 와서 바다 보면서 사우나도 하고 피로도 풀고 진짜 일석이조 힐링인 것 같아요. 꼭 추천드려요.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규모 3,000평의 드넓은 공장. 바로 침대 매트리스를 생산한 지 30년의 내공이 담긴 곳입니다. 인간에게 있어 꼭 필요한 한 가지, 바로 충분한 잠인데요. 인생의 3분의 1을 보내는 공간인 만큼 매트리스를 구성하는 소재 역시 까다롭게 살펴보는 소비자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연에서 얻은 천연 소재를 일일이 수작업을 통해 꿰어서 고정하는 수제 매트리스가 요즘 주목받고 있는데요. 접착제 없이 만드는 천연 소재 매트리스는 과연 어떻게 생산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작업의 시작은 역시 원자재를 옮기는 일부터 출발하는데요. 작업해야 되니까 복부에다 하나 올려줘.
한눈에 봐도 꽤나 묵직해 보이는군요. 스프링을 만드는 철사입니다. 지금 사용하게 될 강선은 2.0 강선이고요. 강선이 두꺼울수록 조금 더 몸을 더 탄탄하게 받쳐줄 수가 있어요. 큰 사이즈 기준으로 매트리스 한 장에 한 40kg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대략적으로 한 20장 정도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알루미늄과 아연을 합금한 소재로 주로 교량이나 선박을 만드는 데 쓰일 만큼 부식이 없고 탄성이 좋기로 알려져 있답니다. 포켓 스프링 킥이에요. 14회전이에요. 14회전이요? 네. 생산하는 제품 모델이 바뀔 때마다 설정값을 잡아주는 것부터 까다로운데요. 조금 길어요. 길어요? 조금 세팅 조금 바꿔야 돼요. 정확한 규격이 나올 때까지 무한 반복해야 한다는군요. 길이하고 지름이 몸을 어떻게 잘 지지해 주느냐를 참가름하게 되거든요. 30cm 정도가 나와줘야 되고요. 지름 같은 경우는 한 70mm 정도.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직 조정이 좀 덜 됐네요. 세팅 바꿀 때 힘들어요. 탄성 조금씩 달라니까 계속 똑같은 거 안 나와요. 그렇게 2시간이 지난 후 마침내 설정값을 잡아내고 생산 라인이 돌아가기 시작하는데요. 뒤를 이어 포켓 안에 스프링을 집어넣는 다음 공정으로 연결됩니다. 이게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게 바로 포켓 스프링입니다. 여기다 넣는 거예요, 자동으로? 예. 이렇게 포켓 아래 넣지 않으면 스프링끼리 엉켜서 매트리스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하나 포켓에 쌓인 스프링은 기계 안을 통과하며 초음파 스캔을 통해 오차 없이 정확한 위치에 배치되는데요. 퀸 사이즈를 기준으로 매트리스 하나에 총 638개의 스프링이 들어간다는군요. 기초로 완성됐습니다. 기초. 스프링 기초요? 1단계 완성됐습니다. 잠시 후 5톤 트럭에 한가득 매트리스를 채워넣는 작업자. 그리고는 1차 완성된 매트리스를 그 앞에 펼쳐놓습니다. 힘드네요. 스프링을 이제 저 무거운 차량으로 눌러가지고 다시 복원되는 걸 보려고 지금 매트리스를 한 1000장 정도 좀 나왔을 때쯤에서 한 번씩 이렇게 샘플로 테스트를 한 번씩 해봅니다. 아니 차량 앞뒤로 한 10번 정도 왔다 갔다 해주세요. 총 무게를 따지면 7톤 정도 됩니다. 공들여 만든 매트리스를 가뿐히 들여밟고 지나가는 트럭. 육중한 무게로 앞뒤 왕복하며 고루고루 차근차근 밟아줍니다. 그렇게 10여 차례를 왕복한 뒤 과연 스프링이 멀쩡할까요? 우선 우리가 정상일 때 거를 먼저 재봐야 되니까 가장 바깥쪽 거, 바퀴 안 밟은 거. 27, 정상 27, 밟은데 하나 뜯고 싶은데 하나 뜯어봐봐. 이거 뜯겠습니다. 네. 27 동일합니다. 테스트를 무사히 마치고 이어지는 점심 식사 시간. 오전부터 열일한 직원들 모두 든든히 에너지를 채웁니다. 일하면서 어떨 때가 제일 기분 좋으세요? 밥 먹을 때. 네, 주목 좀 해주세요. 여기다가 식사 끝나시고 올라오셔서 좀 쉬세요. 체험도 한번 해보시고. 배달비는? 매트리스 만드는 회사에선 낮잠도 근무의 연장선에 있는데요. 엄연히 공적인 업무 중이랍니다. 매번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체험 데이터 수집을 위해 이렇게 직원들이 직접 낮잠을 자본다는군요. 회장님 오셨으니까 설문
매트리스 작성 좀 부탁드릴게요. 꿀맛 같은 낮잠을 자고 나선 느낌바를 설문조사로 기록하는데요. 5분만 더 자고 싶은 마음 간절하시죠? 노곤노곤해요. 포근히 잘 자고 일어났어요. 너무 딱딱하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네네, 안 그랬어요. 뭔가 착 이렇게 붙는 이렇게 느낌? 네, 아유, 다행이네요. 당기는 느낌? 조금 더 자고 싶다는 느낌? 일하셔야 돼서. 네, 저 근무 중이라서요. 아, 가셔야 돼요? 네네. 아쉽지만 일터로 걸음을 옮깁니다. 저희가 원래는 그 호주산 약물을 사용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좀 탄탄한 느낌을 많이 원하셔가지고 독일산 약물을 좀 바꾸게 됐거든요. 지역에 따라 가지고 양 털의 굵기가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그날 오후 앞서 작업했던 스프링 상태의 매트리스 기초를 지게차에 싣고 엘리베이터로 옮기는 작업자. 이제 2층으로 올려서 조립을 하려고 합니다. 이곳 2층 작업장에선 충전재를 넣고 자수와 봉합, 포장까지 이루어진답니다. 뭐 많아 보여도 이게 부피라서 그렇지 사실상 이게 한 3, 4일 정도 재고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차 가지고 작업자들이 향한 곳은 한편에 보관해둔 원자재 저장고. 작업할 천연 소재들을 옮겨야 하는데요. 말꼬리 털을 꼬아서 만든 제품입니다. 세척과 고온 가열을 반복하며 스프링 형태로 가공한 말총. 매트리스 재료로 말꼬리 털을 실제적으로 사용하게 된 건 굉장히 오래됐어요. 130년 넘게 됐다고 보시면 돼요. 비용적인 부담 때문에 대중적으로 널리 쓰이기는 어려운 고가의 소재이기도 하죠. 양모와 알파카 같은 경우는 좀 포근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좀 더 사용자가 누웠을 때 좀 더 포근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고, 유칼립투스 파이버 같은 경우에는 습기를 빠르게 입수해서 매트리스의 환경을 좀 더 쾌적하게 유지해주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소재입니다.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뭐 스폰지 계열의 소재도 써봤고, 코튼도 써봤고,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뭐 거위털, 다양한 털을 실험을 해봤었는데 매트리스 소재로 쓰기 위해서는 이만한 소재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본격적인 작업을 하기에 앞서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게 있답니다. 냄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천연 소재다 보니까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테스트를 제품 만들기 전에 항상 하고 있어요. 모든 소재마다 기준치 0을 목표로 일일이 확인을 거친 이후에야 비로소 제작 공정에 투입된다는군요. 선별 단계에서부터 15cm 이상의 건강한 말총만을 골라 깐깐하게 가공한 말총 매트는 천연 스프링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도록 두 겹으로 깔아주는데요. 그 위로 보온력과 부드러움을 책임지는 양모와 알파카, 그리고 유칼립투스까지 차례로 올라갑니다. 아, 유칼립투스를 맨 위에 까네요? 네, 가장 부드러운 소재이기도 하고요. 이게 가장 빠르게 수분을 흡수할 수 있어서 가장 위에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문제는 이런 천연 소재들의 경우 접착제를 사용해 붙이게 되면 엉키거나 녹아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다음 작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100% 다 공개는 해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이 소재 위에 이제 상부 이제 원단을 얹어서 그리고 고정을 하고 아래에 고정을 해서 요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감싸는 게 노하우인 거예요? 이게 저희만의 노하우예요. 아, 이렇게 감싸기가 쉽지가 않은가 봐요. 네, 쉽지 않습니다. 천연 소재들을 손으로 엮어주기 위해선 두꺼운 매트리스부터 압축해야 하는데요. 36cm. 25cm까지 압축이 될 거고요. 이제 압축된 매트리스를 작업하기에 용이하도록 옆으로 돌려 세운 다음 무려 50cm 길이의 기다란 바늘을 이용해 꿰어준답니다. 이걸 핸드 터프팅이라고 하는데요.
힘이 많이 들어가는 고강도의 작업입니다. 매트리스를 통과한 바늘은 건너편에서 받아 매듭을 묶어주는데요. 이 역시 장력이 뛰어난 소재로 특별히 제작을 한답니다. 핀 사이즈 같은 경우는 32개 들어갑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하루에 30개 이상은 작업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힘도 꽤 들어가고 이걸 똑바로 꽂아야 돼서 좀 집중력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아, 일자로. 온몸에 힘을 실어 두꺼운 매트리스를 파고드는 작업자. 열 맞춰 간격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늘의 수평을 지키는 게 핵심이랍니다. 삐끗하시면 어떻게 해요? 삐끗하면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요? 네. 원단을 버리고 다시 해야 돼요. 왜냐면 한번 구멍 난 자리는 다시 메꿀 수가 없잖아요. 바늘 한 땀 한 땀에 그야말로 사활을 걸고 작업을 이어가는데요. 마침내 매트리스 하나의 핸드 터프팅 작업이 끝났습니다. 압축해둔 고정 장치를 풀어주니 이내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는 매트리스. 손으로 일일이 뚫어준 매트리스 표면엔 올록볼록한 터프팅 장식이 수작업의 노고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옆단. 곧바로 이어지는 다음 작업. 매번 들어서 옮기는 것도 정말 보통 일이 아니네요. 진짜 무거워. 여기 옮기셨잖아요. 감독님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거 몇 킬로나 나가는데 그러세요? 얘는 지금 우선 100kg가 넘어요. 워낙 땀을 많이 흘리는 일이다 보니 중간중간 수분 보충은 필수랍니다. 살 것 같네요. 지금은 저 혼자 하고 있고요. 이제 한 번 실수를 하면 그냥 껍데기를 전부 다 벗겨야 되고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연습을 하는 과정 자체가 좀 적다 보니 바로바로 제가 이렇게 사람을 쓸 수는 없어요. 부장님, 이거 매트리스 좀 보호 좀 부탁드릴게요. 어느덧 작업의 마지막 공정인데요. 경력 30년의 최고참 작업자가 이 일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매트리스 가장자리를 따라 작업자가 직접 이동하면서 재봉질을 하는 건데요. 봉합인데요. 옆단하고 창판하고 붙이는 거. 100kg이 넘는 매트리스를 바짝 당겨가며 바느질까지 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표정만 봐도 얼마나 집중해서 작업하고 있는지 알 것 같은데요. 지켜보는 저까지 덩달아 온몸에 힘이 들어가는 기분인데요. 이렇게 최종 봉합 과정까지 마치면 마침내 인간의 손을 떠나 자동화 라인을 타고 포장 단계로 향합니다. 작업을 하나 끝내고 나면 말 그대로 녹초가 되는데요. 왼손이 힘이 많이 들어가요. 왼손을 양쪽으로 자꾸 당겨주고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손이 휘고 그러죠. 배우는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회사가 그만둘 때까지. 그때까지 일하실 거예요? 예. 이 회사가 없어질 때까지요? 아니, 그만둘 때까지.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회사에서 그만둘 때까지.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편안한 수면을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한 작업자들의 수고. 이곳에서 만든 매트리스에는 저마다 작업자들의 자부심이 가득 담겨 세상 밖으로 나갈 채비를 마칩니다. 늦은 오후, 빗속을 뚫고 매트리스를 옮기는 작업자들. 도착한 곳은 부설 수면연구소의
매트리스 실험실인데요. 사람이 뒤척이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저희가 기계 장치를 설비했고요. 이게 뒤척임을 해도 얼마나 강도가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실험을 랜덤 추출해서 하고 있어요. 고객의 단잠을 염원하는 이들의 매트리스 연구는 쉴 틈 없이 이어지는데요. 스프링 내구성 테스트의 경우 무려 8만 번의 충격을 견뎌야 한답니다. 누군가의 치열한 수고가 있기에 우리의 밤이 편안할 수 있는 거겠죠.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좋은 매트리스에서 꼭 힐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